2020년 3월 7일 일요일 부모양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은 항상 빨리 가죠. 한 것도 없는데 빨리 가죠. 뭐 특별하게 뭐 이것 좀 움직인 것도 없는데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쉴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이제 또 월요일이 왔는데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일 출근할 곳이 있으니까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또 살 수가 없잖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푹 쉬셨으리다 생각이 되고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출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썰을 바로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은 영원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영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조현병이라고 하셨는데 조헌병입니다. 조헌, 헌병할 때 헌. 조헌병 백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5살 남자 영어입니다. 저는 23살 군대에서 조헌병 증상이 나타나서 군에서 의가사 제대 후에 바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폐쇄병동에 입원해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조헌병이란 병명은 병원에서 알게 되었고요. 24살 초에 퇴원해서 1년가량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 상태입니다. 백수 상태일 때 말똥 치우는 알바, 상하차 몇 번 해봤습니다. 공장이도 몇 주일 해봤는데 면접 때 군에 나왔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입사 지원서에도 군 복무 기간을 써라는 칸이 있는데 거짓으로 썼습니다. 그 후 무슨 알바를 하던 군대 질문을 할까봐 겁도 납니다. 현재 고민은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무지합니다. 저는 IT 학과를 나오든가 전기 관련 자격증을 따거나 취업 성공 패키지를 하거나 직업 전문 학교 나와서 취업하는 방법밖에 모르겠습니다. 또 커말, 워드, ITQ, MOS 자격증을 따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압니다. 저는 머리가 나쁜 것 같습니다. 오버워치, 배그는 게임이 어려워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롤은 내 실력이 계속 지는 것 같아 롤도 안하고 게임도 안합니다. 수능은 평균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워크넷에 나와있는 취업 정보 보면 지역 구분 없이 일자리가 있던데 대구에서 취업하려면 일일이 다 확인해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말수가 없습니다. 친구랑 있을 때 투배 인간처럼 그냥 있습니다. 친구와 술자리는 더욱더 잘 안 가고요. 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친구들 사이에 끼이면 남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색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취업할 때 면접이란 것도 크게 부담이 됩니다. 지원 동기, 자신의 장단점, 입사포부, 입사포부죠. 오타가 많네요. 입사포부란 기본적인 것에도 답을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전 정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전 취업 성공 패키지도 못 받습니다. 백수일 때 미용학원을 다닌다고 청년지원금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취업한 친구에게 어떻게 취업했냐고 묻고 똑같이 따라하고 싶은데 부끄러워 묻지도 못하겠고요. 부모님은 제가 무엇 하든 돈은 안 내어주십니다. 용돈은 하루에 10,000원씩 주지만 대학을 보내주던가 책을 사던가는 꿈도 꿀도 없습니다. 저는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공장 가기 싫지만 돈 벌어서 전문대에서 소개시켜주는 취업을 받기 위해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이란 게 무섭습니다. 이력서만 보고 절 뽑아주는데 가고 싶습니다. 어른들은 영어만 잘해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좋은 기업 들어가려고 하는 부가적인 요소라고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목표만 정해준다면 영어 공부만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면접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선 공부라는 일을 하면서 현실 도피하고 싶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자, 사연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제가 읽다가 중간에 목이 맥혀가지고 좀 음, 말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25살이라 나와있죠? 25살이면 지금 97년생이네.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는 어, 일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일을 하고 싶은데 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가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아무래도 이분이 지금 이 조현병 증세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어, 일자리 지원하는데 어려움에 많이 봉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미 취업하는 것도 취업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게 취업하는 것보다 조현병에 대한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이분이 사람을 굉장히 가린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 영호님한테 뭐 그동안 힘든 것도 많이 있으셨을 테고 나름 고충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회는 그걸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좀 고생도 많이 했다. 이 조현병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다. 오히려 그거를 알리면 님한테 되려 약점이 될 거예요. 이건 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차라리 좀 자신감을 갖고 정상인처럼 당당하게 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한국 사회에서의 조현병 인식이 상당히 안 좋긴 합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그 조현병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서울 쪽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근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다수의 조현병 분들이 약만 잘 복용하면 치료만 잘 받으면 크게 문제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사회에서. 편견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이게 조현병이라고 하지만 원래 정신 명칭은 정신불면증이죠. 이 정신불면증이란 이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바꾼 게 조현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한 4년, 5년 전만 하더라도 조현병이란 단어보다는 예, 정신분열증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죠, 사실. 근데 그게 너무 좀 세게 박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현병이란 이제 단어를 써야 되는데 저는 님이 지금 일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일해서는 안 돼요. 그냥 어디 가서 나 받아주는 거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일하시면 안 돼. 그렇게 일하면 또 나올 거예요. 님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 가서 일했잖아요. 일했는데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조현병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이나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말인 즉슨 내가 이 여기 병에 대한 트라우마를 나름 극복하거나 자신감 있게 대처하지 않으면 다른 데 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나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과 얘기를 안 나눠요.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안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말을 안 하고 살아야겠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나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도 중요해요. 근데 보면, 음, 보면 투명인간처럼 그냥 있다고 하는데, 친구들끼리 투명인간처럼 있으면 일반 친구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더 심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뭐 주변 사람들한테 좀 숫기가 없고, 말수가 적어도 친구들과 있을 때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정도 관계가 좀 터진 사람들한테는, 오랫동안 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말을 좀 편하게 걸 수 있잖아. 근데 지금 가장 편한 존재인 친구들한테도 투명인간 정도 그냥 있으면, 이분이 만약에 다른 데 가더라도 말이 없으면 이건 곤란하잖아요. 아무리 우리 어디 가서 일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 이런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님은 보면 그런 거에 뭐냐면, 내가 봤을 때 님은 지금 내가 봤을 때 어딜 들어가더라도 빨리 나올 거예요. 사람이 말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말 안 하고 살 수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 안 하고 대화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님이 자신감을 먼저 가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자신감을. 어. 상대방과 쉽게 대화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매사에 뭔가 자신감이 없다.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이 만만하게 봐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만만하게 봐요. 한국 사회에서. 그렇다고 일을 막 특별하게 잘한다거나 정말 막 스킬적으로 잘한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말도 안 하는데 일도 느리고 뭐가 못해 보여요. 그러면 그게 이 조직 안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영어님. 알바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건 다릅니다. 알바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건 달라요. 님은 지금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님 보니까 오랫동안 백수 생활하면서 자신감이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이후에 뭐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간도 있었고, 치료받고 나서 백수 상태. 그러니까 병원에서 전역하고 나서 병원에서 지금까지 한 2년 동안은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일단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뭔가 바로 취업해야지는 생각보다는 내가 뭘 하고 싶어, 뭐에 잘 맞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남들이 IT 좋다더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남들이 IT 좋은 거하고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
그래도 영어님, 제가 항상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약은 꼭 복용하셔야 됩니다. 복용하시고 치료도 꾸준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현병이 증세를 가지신 분들이 정상인과 거의 비슷하게 큰 차이 없이 생활한다는 거는 치료와 약복용을 꾸준하게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보통 조현병 그런 어떤 막 뉴스에서 나왔던 그런 범죄 저지른 사람들 자기가 뭐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몰라. 그리고 보면 일정 순간 오랫동안 이제 약을 끊었다거나 병원을 진료를 받는 기록이 없이 방치해 놓으면 다시 어, 본인도 모르게 재발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님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해야 돼요. 영어님. 나이가 지금 젊기 때문에 꼭 뭔가 지금 가가지고 일을 무조건 해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영어님한테. 지금 부모님이 일을 하시죠? 지금 집안 사정이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하면 우리 식구들 먹고 살기 힘들거나 먹고 살기 힘들거나 아니면 뭐 생계에 곤란이 생기는 거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럼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내가 막 나가가지고 어떻게 막 가정 모드 타고 집에 생활을 버텨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너무 급하게 가지 말라는 거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님은 가장 우선인 게 정상인의 어떤 멘탈과 그런 대화 능력과 좀 마인드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장 취업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당장 취업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원하고 배우고 싶은 게 뭔지 찾아보고 알아보고 예,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님이 뭐 공부라는 거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른들은 영업만 잘해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업만 잘해도 먹고 삽니까? 영업만 잘해도 먹고 살아요? 어디서 먹고 사는데요? 영어만 잘해가지고 영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력과 어떤 그런 스펙들이 같이 갖춰져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영어만 가지고 있는데 먹고 삽니까? 맞죠? 영어 잘하는 거 별도로 거기에 맞는 뭐 가방끈이나 뭐 다른 자격증이나 학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해야 그나마 좀 이 취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만 잘해서 먹고 산다. 아니요.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할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자, 영어님. 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할 게 있어요. 할 게 있는데 님이 그동안 내가 뭐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안 해봤어. 근데 내가 할 게 모르는데 그냥 막상 해버리면 능률도 안 나와요. 영어가 그냥 뭐 하다 보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영어라는 것도 어학이라는 것도 적성이 있는 거야. 이게 재능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어 공부한다고 다 일치월장하고 말 잘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학 배운다는 게 이것도 은근 재능을 타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거.
안 된 사람은 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님은 더군다나 그동안 이 어학에 대해서 어학에 대해서 꾸준하게 공부한 적도 없잖아요, 살면서. 그리고 님 어학 지금 님 공부 안 했으면 중학교 기초 영어부터 해야 돼요. 그거 올리는 데만 시간 오래 걸립니다.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있잖아요. 조금 조금씩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도 그 수준까지 올려도 1년은 좋게 될 거예요. 1년 동안. 1년 또 이거 내가 꾸준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영어 자격증, 그리고 영어를 내가 좀 잘한다.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취업이 됩니까? 영어를 뭔가 이 영어를 잘하는 걸 무기 삼으려면 학력이라는 게 받쳐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학력이라는 거. 영어를 뚫을 수 있는 게 보통 어디냐면 뭐 사무직이나 아니면 뭐 해외 영업팀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거. 그런데 그런 쪽은 대부분 뭡니까? 학사절. 4년제 졸업해야 되잖아요. 그냥 졸업하면 땡입니까? 아니죠. 평균 학점이 3.0을 넘어야 되죠. 그럼 영어 하나 배우려고 4년제 또 들어가시겠어요? 취직하라고요. 탄도학님 또요? 아, 참. 보내주시겠어요? 단도학님?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영어는 님이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영어는 님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님이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잖아요. 영어 공부만 하고 싶다? 난 솔직히 뚝 해놓고 얘기할게. 님 한 달만 하고 책 덮을 거야. 한 달이 아니라 보름만 하고 책 덮을 거예요. 영어라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라는 게. 그럼 공무원 시험에 사람들이 영어 때문에 왜 그렇게 많이 힘들어 하는데? 영어 가락률이 왜 그렇게 높은데? 경찰 공무원 시험 영어가 있는데 영어에서 그렇게 많이 자빠지는데 왜? 공부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잘 나온 사람은 잘 나온다는 거죠. 그 시험 보더라도. 다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여학이라는 게 암기 과목처럼 무조건 막 통암기하고 이게 잘 안 통하잖아, 이게. 물론 단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단어나 이제 그 문법 같은 거, 뭐 주어 동사 찾는 거 이런 거는 외워야 되는데, 그걸 이제 활용하고, 이제 해석하고 하는 거는 내 기질이잖아, 순전히. 단어 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어라는 것도 안 써먹으면 금방 까먹는다는 거죠. 자, 이력서만 보고 절 뽑아주는데 가고 싶다. 그런데 없습니다. 자, 제가 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가 힘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사회의 냉정한 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력서만 주고 뽑아주는 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력서를 가지고 면접을 봅니다. 어느 데도 면접을 봐요. 면접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찾아야죠. 뭐 적성 검사를 하시든 아니면 직업훈련학교 와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든 뭐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 얘기할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영원히. 가만히 앉아가지고 인터넷 커서만 그 마우스 커서만 이제 두들기고 그냥 인터넷 창만 본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력서만 보고 절 뽑아준다. 그럼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일꾼을 쓰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어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이 사람이 정신이 올곧은 사람인지 뽑는 입장에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사람 뽑는다고요? 그럼 그 회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력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적힌 것만 적고 이게 가라로 적었는지 진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뽑는 것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면접이란 거 무서워하시면 안 되고 사람과 대면하는 거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 면접자가 물어보더라도 당당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누구나 처음은 어렵습니다. 면접 보는 거. 다 어려워요. 내가 처음 봤던 어른 같은 사람,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또박또박 대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숙달되면 할만해요. 숙달되고 연습하면. 누구나 다 뭐 면접 가면 다 대답 잘하는 줄 아십니까? 말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연습하면 일정 수준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부단히 연습을 하셔야 돼. 어떻게 사람이 말을 안 하고 그냥 뭔가 일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말수가 적더라도 기본적인 의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안 하고 어디 들어가겠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마음 같아서는 지금 취업한 친구한테 어떻게 취업했냐고 묻고 똑같이 따라오고 싶은데 부끄러워 묻지도 못했다. 왜 부끄러워요? 이게 왜 부끄러워? 그런데 문제는 그거잖아. 그 공장 같은 데 가더라도 오래 못 버티고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서빙이라는 데는 요즘에 자리가 없습니다. 님 대구라고 안 했어요? 대구는 더 없을걸요, 아마? 대구는? 왜 자꾸 쉬운 길만 가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급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부끄럽습니까, 이게? 아, 친구한테 어디 취업했냐는데 어떻게 갔냐? 어? 야, 밥 사줄 테니까 좀 가르쳐도. 이거 못합니까? 신매동이면 시지 쪽 아니야? 신매동이 시지 쪽 아니에요? 시지 쪽 가까운데. 경산하고 가깝네. 맞네요, 저기. 아, 여기 대구농고 있는 곳이구나. 대구농고. 구 대구농고. 시집 가기 전이네요. 월드컵 경기장 지나서. 아, 왠지 학교 거기 자연과학고 나오신 것 같은데? 요거님? 자연과학고. 근데 있잖아요. 어차피 공장을 가려면 갈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고 가시라는 거죠. 잘 파악하고. 아니, 자연과학고, 자연과학고. 그 대구과학고하고 자연과학고 다릅니다. 아, 기돈이 개실망이네. 그래서 일단 제가 몇 가지 그런 거 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영호님. 몇 가지 내가 얘기할 테니까 친구 따라하면 자기를 쉽게 보는 거 아니냐고 할 것 같아. 누가 그렇게 봐? 아니, 누가 그렇게 봐요? 그 혼자만의 생각이면 혼자. 이게 영호님 내가 님한테 무슨 단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님은 혼자 오래 있고 혼자만 하다 보니 혼자 생각으로 결론을 지어버려. 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 친구한테 물어보면 야, 너 어떻게 취업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야, 임마 내 직업 졸라 만만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 아, 얘가 이 내 직업이 내 직업에 대해 관심 가지고 있어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야, 임마 내 직업 졸라 만만하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혼자만의 생각이야. 님은 지금 혼자 있고 혼자만 말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답을 내려버려. 이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어봐요. 대화를 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정보를 취합했어봐. 그럼 영어만 자기를 먹고 산다는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 그럼 이력사보도 절 뽑아주는데 가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력사 뽑아주는데 없어. 야, 누가 사람 얼굴도 안 보는데 사람 뽑냐?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님이 어떤 일을 정말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은지가 우선이에요. 음? 구체적으로 뭘 배우고 싶은지. 그걸 파악하고 나서 공부를 한다든가 직업을 목표를 잡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뭔가 보면 본인이 얘기하는 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뭔가를 확실하게 뭘 하겠다, 정하겠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할게 그 면접 안 보고 가는 데는 공장 안 좋은 공장이에요. 안 좋은 공장. 좀 나쁘게 얘기하면 개나 소나 다 받아주는 거. 개나 소 다 받아준 곳이라고 하면 뭐 신불자도 받아주고 개인 파사자도 받아주고 외우기도 받아주고 뭐 불법 체류자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는 곳.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공장. 외국인이 많아가지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 텃세 부리는 공장. 사람이 급한 곳. 당장 이 사람이 간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 아침 먹기 전에 추노하고 점심 먹기 전에 추노하고 저녁 먹기 전에 추노하고 아까 님이 이력서 뭐가 뽑아주는 곳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가고 싶어요, 영원히. 그런 데는요 정상인 사람들도 힘들어서 밥 먹기 전에 추노하는 곳이에요. 저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님이 가더라도 좀 제대로 알아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정신병적인 트라우마를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극복을. 극복을 아직 못했는데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겠다. 계란의 바위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조원병 병력을 가지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당당하게 사회인으로서 보, 여느 보통 사람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 복용하시고 치료도 게을리하지 말고 말도 좀 하시라는 거죠. 말도. 대화도 많이 해야 늘어요. 대화 안 하고는 일할 수 없어. 의사, 의사소통을 못하면 사회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장애 등록 신청하면 뭐가 좋아요? 장애 등록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님은 대화하는 것도 훈련하셔야 되고 족사 짜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근데 CMA님 또 보니까 좀 뭔가 시야가 좁아. 자, CMA님. 저 영어님이 지금 캐치하는 거 못 보는 것 같아요. CMA님도 뭔가 자기가 아는 게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딱 그것만 꽂혀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니도 보면. 행정도 일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이거나 보통의 어떤 정규직과 똑같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냥 파트타임 아닙니까? 아니, 내가 그 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장애 등록을 해버리면 장애인 그 이제 신분증 나올 거 아니에요. 장애인 신분증. 그거 나오면 그거 나오는 순간 일반적인 조직 사회에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있잖아. 심지어는 몸 쓰는 일에서도 그 장애 등급 나와가지고 장애 신분증 있으면 안 써먹으려 그래요. 그러면 사회에 대한 어떤 벽이, 파이어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 오랜만에 오셨네. 어서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종합을 하자면 일단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몸 관리도 하시고 멘탈 관리 좀 하세요. 그리고 사람도 좀 만나요. 친구도 좀 만나가지고 대화를 좀 하세요. 대화를. 대화를 좀 하셔가지고 본인은 그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장애 등급 받아가지고 정신적인 장애인으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살 수 있는데 대신에 본인이 그런 티를 내면 안 돼. 오히려 보통 정상인과 다름없지 않도록 본인이 훈련해야 돼요. 어,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봉사가파 같은 데 가가지고 말도 붙이고 대화도 하고 사람들하고 좀 친목도 도하고 이러면서 알고 지내면서 정보도 좀 수집하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한 것부터 하세요. 간단한 것부터. 그런데 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제 안면 트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것부터 좀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또 사람들하고 하면서 또 일하다 보면 또 봉사 같은 거 하다 보면 또 뭐 일자리 같은 게 연결될 수도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집에만 계시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원하는 거죠. 내가 그 장애인으로 살고 싶은 것보다 그냥 좀 힘들더라도 정상인의 세계에서 정상인과 다름없이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대 그냥 살아갈 수는 없죠.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것도 아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 사회라는 게 이 정신적인 어떤 병력에 대해서 사실 좀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본인이 이겨내셔야 돼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자꾸 숨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숨고, 그러니까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매사에 적극적으로. 음. 그렇게 부딪히면서 내한테 맞는 거 찾아가시고, 자신감도 얻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님. 님이 대단한 걸 뭐 엄청나게 막 대단한 거, 그런 걸 하는 게 보다, 내 현실에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내 환경에서 어떻게 이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취업은 좀 나중에 하셔도 돼. 취업은. 아직 젊고, 부모님 일도 하시고, 경제적으로 막 그렇게 힘든 건 아니니까. 뭐, 영원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많은 얘기 못 해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얘기 못 해드려가지고. 님한테, 님이 원하는 답변을 못 해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 현실 사회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냉정하기 때문에. 정상인들도 살기 힘든 곳이 좀 대한민국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살아가다 보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뭐 군대나 이 정신병력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내가 극복을 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가야 돼요. 나도 정상인과 다름없다. 나도 정상인처럼 떳떳하다. 봐라. 아무 이상 없지 않냐.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헤쳐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약 복용, 병원 치료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좀 이제 정상인과 다름없네? 걔가 병원 안 가도 돼. 약도 안 먹어도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계속 복용하셔야 돼요. 님이 정상인처럼 살고 싶으면 요거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영원히 꼭 명심하세요. 아무튼 영원님, 지금 고민 사연 주시면서 좀 도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지금 많은 분들이 님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힘든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무튼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원히 화이팅입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